네, 안녕하십니까. 우아한 대담의 진희선입니다. 우리가 도심을 걷다 보면 거대한 빌딩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건물들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건설되었을까?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은숙 대표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지냈어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주로 하신 일이 그러면 도심 정비 사업. 예전부터 이제 도심 재개발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 있고 법이 몇 번씩 개정이 되면서 도심 재개발이 도시환경정비 사업도 됐다가 다시 지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 이제 부동산 전문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이 워낙에 마라톤 사업이고 그 기간 동안에 전문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드물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다행히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대단하시네요.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주로 재개발하면 주택 재개발을 떠오르잖아요. 주택 정비 사업하고 도시 정비 사업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제가 강의를 가면서도 대부분이 재개발 이렇게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면 다 주택 재개발로 이렇게 알고는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역세권 주변에 주상복합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저희가 흔하게 뭐 을지로, 종로, 뭐 마포대로 이런 데를 가면 기업들의 큰 대형 업무 시설 또는 호텔, 그다음에 그거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대로변에 많이 건립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재개발을 통해서 하는 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은 드리고는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을 만들어서 그래 뭐 이게 밀고 아파트 지어서 당신은 뭐 301호 살고 나는 302호 살고 뭐 이렇게 이제 합의 과정이 가능한데 도시 재개발, 도시 정비 사업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렇죠. 특성상. 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들 부동산 개발을 하는 디벨로퍼라는 그 영역의 산업이 커지기도 했고 그런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는 업무를 지으면 사업을 어쨌거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판매 시설을 지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업 계획을 갖고 거기에 주민분들한테 땅을 협의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하나 매집을 하나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매입을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거를 일정 인허가 수준을 할 수 있는 그 동의 요건이라든가 매매 계약 이런 걸 기반으로 땅을 사서 그런 대형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이제 도심 재개발 그러면 시작이 땅을 됐던 거죠. 하나 이렇게 네. 매집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거 이런 개발 사업 할 수 있는데 내가 땅을 이렇게 팔아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이미 앞단에 주민 설득의 과정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오면. 됐을 때 이제 디벨로퍼한테 갖고 오는 상황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도 얼추 충족이 돼 있고 매매 계약이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앞단의 기간이 빠른 거는 토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2년. 그게 시행사에 넘어오는 디벨로퍼 손에 넘어오는 순간부터 실제 사업이 완료되는 것까지 치면은 기본적으로 좀 빠른 거는 한 10년. 그리고 좀 더디 가면 한 15년. 요 정도의 사업 기간을 그럼 갖고 앞단까지 하면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예, 그렇게 보는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경우도 있죠. 저는 그 도시 정비사 보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이 경기 사이클이 만만치 않잖아요. 부동산이 올랐다 떨어졌다 바닥을 쳤다 막 이렇게 해가는데 마지막 수익은 빠르면 10년
좀 늦으면 15년 후에 나온단 말이죠. 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간이 떨려가지고 사업을 못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나도 이제 도심에서 딱 대형 프로젝트 하고 싶어. 그러면 걸리는 게 다 이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아름 물으셔가지고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업에 대한 이 특수성을 설명을 쫙 해드립니다. 이게 그냥 보편적인 스케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 돈을 투자해서 10몇 년을 내가 이게 불투명한 정책적인 그렇죠. 미래가 것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데. 몰라.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초기에 검토하시고 포기하신 분들이 상당수고요. 반면에 그래도 서울에서 앞으로는 이런 거밖에 없을 거라고 아예 그냥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꾸준히 이 사업을 하고 꾸준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감사함을 느낀 게 저희는 주거 부족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크니까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주거에 포커싱이 돼 있고 나머지 거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간에 필요한 이런 업무, 판매, 문화시설, 여타의 호텔 이런 것들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서울에 나가서는 뭐 좀 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거기에 호텔이나 복합되어 있는 어떤 시설이 있을 때 해외에서 관광객이 와도 그런 것들을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먼저 기본 계획을 그리는 거죠. 큰 얼개를 그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자가 와서 개발하기 시작을 한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땅 매집이니까 땅 모으는 작업. 그리고 땅 모을 때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금융에서 뭐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비 구역 결정과 정비 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세부적인 도시계획 절차 밟고 그다음에 인허가 받고 시공자 선정하고 이제 나중에 준공해서 입주하는. 근데 이제 사업 방식이 아까 조합 방식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방식 두 개만 있나요?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크게 그냥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조합 방식으로 가거나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인 경우가 많은데 대행이나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공 재개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운 사구역 그게 이제 대행 방식이죠. 그런 방식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신탁사가 사업을 직접 주도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신탁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아직은 있나요? 도시 정비용에는 지금 없죠?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게 주거 비율이 예전에는 조금 많이 낮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전문가이기도 하고 금융이 뒷받쳐 주니까 뭔가 사업을 원활히 할 것 같지만 실은 신탁사는 기본 태생이 금융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의 위탁한 돈을 갖고 사업을 해야 돼. 10원 한 장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정비용은 손을 대기가 좀 쉽지 않아서 실제로는 신탁사가 개발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조합 방식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지금 어느 방식이 더 많나요? 실제로 도시정비형은 저희가 눈에 이제 확 들어오는 도심이라든가 부도심의 그 역세권의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라고 해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원 개념은 조합까지 결성하지 않을 정도의 소수의 소유자들이 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열어놓은 방식이긴 한데 이게 이제 디벨로퍼들이 들어가서 내가 땅을 사서 토지 등 소유자 자격을 갖고 직접 개발을 하는 방식이 돼버려서 실제적으로 시장, 그러니까 저희 필드에서 얘기할 때는 토지 등 1인 방식이라고 조금 많이 그렇죠. 별도로 구분을 해서 조금 사업 방식을 특화해서 가는 상황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뭐 40명일 경우도 있고 뭐 100 몇십 명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시행사가 다 매입을 해서 1인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게 가장 흔한 방식이긴 합니다. 조합 방식도 있나요? 실제 벌어진 게 있었나요? 이제 지금 이제 뭐 미아나 이런 데서는 주상복합의 주거 비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조합이 그거를 직접 그냥 주상복합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주거가 들어가니까 네. 어차피 내가 지금 뭐 상가를 갖고 있던 주택을 갖고 있던 네. 내가 개발이 끝나고 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네. 나머지는 사업비 정산하세요. 뭐 이런 방식이군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거의 없었던 거죠. 네, 거의 없죠. 그 메세나폴리스 저지가 설계했죠. 저층부 그냥 봐봤는데 뭐 대단하더라고요.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협회 뭐 20주년을 하더라고요. 디벨로퍼의 연령층이 많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디벨로퍼의 사업의 방식이 조금은 이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